자, 여기 보이시는 이 5층짜리 건물이 우리 현 경매물건의 목적지입니다. 3천만 원에 5층 건물을 살 수 있어요, 서울에. 그러니까 오늘 경매물건도 현재 가치를 논의하기보다는 일부 개보수 혹은 리뉴얼 혹은 디벨롭을 통해 새롭게 가치를 부여해서 수익성 여부를 올리는 작업이 필요한 경매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성준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 노원구의 매력적인 상가주택이 현재 경매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의 건축 면적은 약 164평이며 총 층수는 5층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의 토지 면적은 54평대로 최대한 용적률을 꽉꽉 채워서 알차게 건축된 상가주택입니다. 자, 무엇보다 매력적인 부분은 4차선 대로변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량한 가시성까지 유지하고 있죠. 자, 이쯤 되면 현재 진행되는 경매 최저가가 무척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주변 꼬마 빌딩 시세 대비 약 50% 반값에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라 금액적인 부분에도 상당히 매력적인 경매 물건이죠. 자, 그럼 대장 옵션을 보면서 현 경매 물건의 보다 자세한 스펙사항을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 물건의 소재지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해 있으며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토지 면적 54평이며 건물의 면적은 164평으로 토지 및 건물을 일괄적으로 매각합니다. 감정가는 19억으로 출발하여 현재 20% 저감된 15억 2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경매 물건이죠. 그의 토지의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며 지목은 대지입니다. 그로 인해 토지의 감정가는 무려 16억으로 측정되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최저가 15억 2천만 원대는 토지의 감정가액도 못 미치는 금액대입니다. 즉 해당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 164평은 공짜로 따라오는 경매 물건이죠. 자, 건축물의 현황은 지하 및 1층 각 23평 근린생활시설, 2층부터 3층은 25평씩 근린생활시설, 그 외 4층부터 5층 또한 25평이며 용도는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시의 건물로는 창고 및 계단실 포함 11평이 나와 있지만 매각에는 전부 포함되어 사용 수익함에 있어 별도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즉 해당 꼬마 빌딩은 근생 비중이 높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경락 대출이 폭넓게 실행될 수 있는 경매 물건이죠. 자, 그럼 낙찰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권리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및 토지 등기부상 최초 설정된 권리는 2017년도 11월에 설정된 근저당이며 해당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로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 외 총 권리 신고를 진행한 임차인 8명이 있으며 이 중 약 6명의 임차인이 말소 기준 권리 2017년보다 선순위로 전입 및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여 대항력을 갖추며 미배당 보증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가 약 500만원부터 1000만원 단위로 설정되어 있어 소액 임차인으로 분류, 일부는 배당을 받게 되죠. 그로 인해 인수되는 보증금은 없거나 미비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 또한 경매 집행기간 동안 월세 미납으로 일부 상계 처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니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임장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매 물건지 주변으로 입지 환경 및 일반 매물의 시세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 물건지 주변으로 4호선 상계역 및 7호선 마들역이 소재해 있어 교통의 편의성을 일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 초, 중, 고 등의 학군 조성과 약 1만 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구성으로 지속적인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노원구는 1980년도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들이 대부분이며 그로 인해 30년 이상 지난 노후 아파트 밀집도가 서울 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등의 진입장벽이 높아 일부 저평가된 곳이며 현재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며 재건축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신속 통합기획 등의 개발 압력이 강하게 불고 있어 향후 지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죠. 즉, 현 건물을 보유만 하더라도 상승에 대한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입지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일반 매물의 시세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경매 물건지 주변 토지 97평의 상가 건물이 50억에 일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평당가로 환산하면 5,133만원에 구성되어 있죠. 그 외 토지 면적이 다소 작은 71평대의 상가 건물은 매매가 30억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평당가로 환산하면 4,200만원대에 나와 있죠.
자, 그럼 우리 경매물건의 적정 시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최소 시세 평당 4,200만원을 하지만 우리는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평당 3,500만원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물건의 토지 면적 54평 곱하기 평당 3,500만원을 계산해 주면 18억 9천만원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 경매 최저가 15억 3천만원 대비 최소 3억원 이상의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경매물건이죠. 자, 여기까지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5층 꼬마 빌딩 경매물건을 대장 옵션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 요약해보면 약 1만 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구성되어 있어 전용적인 항아리 상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안정적인 임대 수요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죠. 그 외 재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시점으로 향후 토지의 가치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근생 비중이 높아 주택수 규제와 상관없이 비교적 작은 종잣돈으로도 서울 대로변 꼬마 빌딩의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보다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영상을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꼬마 빌딩의 경매 현장으로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자, 드디어 경매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경매물건지 주변으로는 커피숍, 학원, 상가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에 우리 현 경매물건이 소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편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바로 뒤편에는 보람아파트 약 3,000세대가 바로 구성되어 있어서 풍부한 유동인구까지 확보한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상계동 주변에서도 대단지로 분류하는 만큼 큰 세대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계동 이 대단지 아파트가 현재 재건축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되고 있는 예정입니다. 그 외 상계동 일대는 30년 이상 지난 노후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서울에서도 1순위로 구축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시켜서 공급량 증가를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저평가된 지역에서 탈바꿈되어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로 인해 상업용 시설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의 현 경매물건이 소재해 있죠. 자, 보시면 이 아파트 반대편이라 커피숍이랑 학원, 한의원, 병의원들이 일부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매물건도 해당 이면도로 약 4차선 도로에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경매물건지 출발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현 경매물건지 주변으로는 다양한 개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중 수락산역 복합 개발을 하겠다는 발표가 이번에 나오게 되었죠. 기존에는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라 개발에 대해서 일부 지장을 줬지만 이번에 종상향을 통해 준주거 지역으로 탈바꿈 복합적인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서울에서 저평가받던 노원구 상계동 일대가 현재 새롭게 탈바꿈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이런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에 4차선 대로변을 맞닿고 있는 상가용 건물, 상업용 건물을 경매로 나온다?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금액대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주변에 경기도나 수도권에 살 수 있는 그런 금액대에 5층 꼬마 빌딩을 전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경매물건이죠. 이렇게 상가 비중이 높으면 경락대출이 와일드하게 실행돼서 비교적 작은 종잣돈으로도 서울의 나만의 꼬마 빌딩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꼭 유심하게 보셔서 나만의 건물을 소유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세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5층짜리 건물이 우리 현 경매물건의 목적지입니다. 자, 해당 건물은 1995년도에 사용 승인돼서 현재 약 27년 된 노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로 인해 건물의 면적 164평의 건물 가격이 약 3천만 원대로 저평가되었습니다. 3천만 원에 5층 건물을 살 수 있어요, 서울에. 그러니까 오늘 경매물건도 현재 가치를 논의하기보다는 일부 개보수 혹은 리뉴얼 혹은 디벨롭을 통해 새롭게 가치를 부여해서 수익성 여부를 올리는 작업이 필요한 경매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당 건물의 주차는 전면부 입구 쪽으로 해서 한 2대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커피숍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저게 없이 전면부에 4대를 주차할 수 있게끔 사용했습니다. 건축법이 완화되었을 때 지어진 건물이라 주차장 부분은 일부 협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 필로티로 날린 게 아니라 건물이 뒤로 좀 들어가 있죠.
앞에서 경계선을 후퇴해서 전면부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전형적인 근생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 도로변 내에서 가시성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 점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해당 커피숍은 110만 원 정도로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찰스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음식점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뭐 닭똥집도 팔고 닭발도 팔고 막 이런 걸 좀 팔더라고요. 그래서 상가는 2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위층에는 짜그리 가게인데 저기는 배달 전문점으로 해서 내부의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은 안 돼 있을 걸로 보여지네요. 자, 우선 보다 궁금하니까 해당 건물 내부로 진입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커피숍 운영하시죠? 여기 커피숍 운영하시나요? 아, 네. 저희 건물이 경매에 나와서. 예, 알고. 네. 여기 임차로 활동하고 계시죠? 예, 임차 있는 거. 한 칸이요. 이게 2개가 해서 한 22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긴 10평 정도 되는 건가요? 9편. 9평. 여기도 장사하세요?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계시는구나. 요즘만 하고 있어요. 임대료가 110만 원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100만 원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로. 자, 역시 노후 건물답게 상당히 일부 수리랑 하자가 충분히 존재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내부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지하도 있는데요. 이 지하에서는 운동용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해당 지하의 평형대가 23평이고 월세는 30만 원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외관도 태극기도 걸려 있고요. 각종 홍보용 판촉물들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뭐 줄넘기도 팔고 막 다양한 걸 파는 것 같아요. 현재 사업은 영위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계세요? 네. 여기 해당 건물이 경매에 좀 나와서. 네? 해당 건물이 경매에 좀 나와서 좀 문의 좀 드려보려고 잠깐 방문 드렸거든요.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신지. 빨리 결론만 내기시죠. 네. 연장하실 의사가 있는 건지 여쭤보려고요. 이 계약 문제? 네. 나는 계속 할 거예요. 계속 나는 진행하시는 매달 거예요. 월세도 지금도 내고 있는데. 지금 잘 내고 계세요? 네, 저는- 건물주랑분들 연락 잘 되세요? 연락 잘 되지요. 그러니까 계속 월세 내고 있지 지금도. 지층에서 거주하시구나. 뭐 사시는데 뭐 사업하시는데 문제되는 건 없으세요? 네. 비가 샌다거나 뭐 이런 것들. 지하실이가 비는 당연히 세지. 세요? 지하실은 다 마찬가지 다 비세요. 비세시죠. 그리고 저거 이제 지하 탱크가 있잖아요. 물 받아서 펌프로 퍼올리는 저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어느 건물이고. 원래 지하실 다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선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포장 배달 테이크아웃 전문점이죠. 2층 짜그리 가게.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1층 2개 호실 상가 임차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이고 1층,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자마자 보이는 건 지저분하다. 상당히 뭐 그을리는 흔적들도 많고요. 건물 전체가 약간 지저분하네요. 통상 경매 나오면 방치를 통해 건물의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은 다 치우면 되는 거니까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물건의 가치로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층도 올라가 볼까요? 자, 역시나 여기가 짜그리 가게인데 인테리어 전혀 안 돼 있죠. 배달 전문점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보니까 전기 사용 계약이 해지됐어요. 약 3개월치를 미납하셨습니다. 아마 여기는 공실로 보여집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을 것이다. 명도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전하셨으니까, 그죠? 이 점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짜그리 가게가 사용하는 화장실이고요. 대문이 이게 뭐 음식점 대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보기 힘든 그런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짜그리 집은 제일 늦게 임차하셨어요. 임대를 계약을 하셨고 해당 집은 25평에 임대료 70만 원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실로 보여지니까 명도의 난이도는 그리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자, 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3층으로. 자, 3층으로 올라가다 보면 계단 상태나 이런 파손 상태는 많이 안 보이고요. 근데 좀 지저분합니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3층, 여기는 영어 교습소로 활용을 하고 있고 25평의 임대료 90만 원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영리화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현재 오픈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도 화장실이 여기 따로 있고요. 아마 이거를 리뉴얼을 하면 이게 내력벽 같은데 이쪽에다가 승강기를 좀 집어넣으면 훨씬 더 가치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이거는 건축사와 현장 답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또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주택입니다. 딱 봐도 주택으로 들어가는 이런 중간에 보안문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자전거랑 화분이 있다. 자, 들어가면 화려한 대문이 아닌 파랑색으로 칠해져 있는, 누가 봐도 보안키는 허술한 그런 주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것도 작동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체적으로. 현재 해당 주택은 25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한가구가 배치되어 있고 월세 6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이 진행됐던 내역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있고요. 자전거 오래 안 타신 것 같아. 굉장히 먼지가 많이 쓰러져 있고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거주하다 보니까 불편사항은 일정 부분 존재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주택 용도를 좀 변경해서 옳근생 건물로 운영하는 것도, 사무실로 임대 주는 것도 오히려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5층까지 올라가 보죠. 너무 힘들어요. 야, 5층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자, 보시면 저기 상단에 크랙 같은 거 보이시죠? 전대에서 누수나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전체적으로 도색을 다시 해야 되는 걸로 보여지네요. 5층 또한 25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월세 60만 원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5층까지 올라오려면 강인한 체력이 있어야 돼요. 많이 힘듭니다. 제가 예전에 빌라 탑층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한 손에는 애기 안고, 한 손에는 장봉고, 카시드 들고, 유모차 들고 올라갔던 이력이 있어서 웬만하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승강기가 없는 곳에 상부층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5층에도 주택이 있고요. 이것도 용도 변경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산들이 상당히 많네요. 자, 우산 공장이죠. 우산이 엄청 많아. 그렇죠? 그리고 옷가지들도 보이고요. 자, 쓰레기들도 일부 보이긴 합니다. 재활용품이랑. 자, 마지막 옥상까지 올라가서 방수 상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올라가면 뭐가 있다? 농구공이 있다. 그죠? 축구공하고. 제 생각에는 이게 저희 지층에 체육용품 파는 시설 업체가 있었죠. 거기에서 아마 거주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부 용품들도 존재하는 걸로 보여지네요. 자, 올라오세요. 여기는 이제 머리 좀 숙여서 봐야겠네. 단이 좀 낮아. 자, 서울 공원 빌딩 옥상 현장 내부를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열면 뭐가 있다? 각종 경작 행위를 한 흔적들이 보인다. 자급자족을 하시는 흔적들이 보인다. 요즘에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집에서 파 키우고 상추 키우고 자급자족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대요. 옥상에 보니까 다양한 경작물이 존재합니다. 계란 껍질들을 전부 다 으깨놔서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밑에 물이 좀 자박자박 고이는 걸로 보아 누수의 여부는 일정 부분 존재할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 방송에서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한 걸로 보여지고, 여기는 물탱크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어볼까요, 한번? 열면 뭐가 있다? 물탱크실이 있다. 보여주세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가건물을 세워놨네요. 물탱크실도 존재합니다. 봤으니까 잘 닫아놔야겠죠? 잘 닫아놓고. 자, 옥상 왔는데 지금 쭉 보여주세요. 자, 사면이 해당 건물을 아파트가 전부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형적인 항아리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형이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입지에 현 경매 물건이 소재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서울 상계동에 소재한 5층 근린주택 경매 물건을 제가 현장까지 방문해서 꼼꼼하게 전달드렸습니다. 총 요약해보면 약 27년 된 건물이라 일부 수리 및 보수 작업이 선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복합적인 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는 일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 경매 물건은 현 상태로 운영하기보다는 새로운 가치, 즉 디벨롭을 통해 숨겨진 가치를 끌어올려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현 경매 물건을 아예 부셔버리고 신축을 하는 행위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용적률이 최대 250% 선 안에서만 제공됩니다. 그러면 현 건축면적 164평이면 용적률을 꽉꽉 채워서 아주 잘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건물은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해 내외관의 옷을 갈아입히고 4, 5층의 주택으로 된 용도 변경을 통해 근생흥 비중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승강기까지 탑재할 수 있다면 해당 건물은 수익화를 충분히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임대료 약 신고된 거 500만원 대비 2배 이상의 임대료가 구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약 1000만원 사이의 임대료가 세팅이 가능해지죠. 자, 서울시의 기준 3%만 돼도 꼬마 빌딩은 매각됩니다. 근데 약 4%라고 가정한다면 약 30억의 기대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 경매 최저가 15억 대비 약 10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도 현 상태의 모습만 보고 경매 물건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해당 부동산의 숨겨진 수익률을 찾아서 극대화로 끌어올릴 수 있는 보다 깊이 있는 경매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는 근로소득, 즉 직장인의 월급은 마약과도 같은 중독성을 가지게 됩니다. 매월 정해진 월급에서 맞춰 살다 보면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생겨도 현재 생활이 힘들어질까봐 쉽게 도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월급이 나오지 않는 그 기간이 상당히 공포스럽죠. 그러니까 한 달만 있다 해야지, 2달만 있다 해야지 자꾸 미루다가 결국에는 도전을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즉 오늘의 현실에 타협해서 내일의 꿈과 희망을 저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매달 들어오는 월급에 더 이상 길들여지기 전에 하루빨리 새로운 도전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안정보다 내일의 비전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작은 도전이라도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의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 제가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